네, 마지막으로 발표를 맡게 된 송현여고의 책담세 팀입니다. 지금 한 2시간 반 정도 여러분들 앉아 계시느라 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 이제 기지개도 좀 펴주시고 네! 네, 저희 마지막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거꾸로 생각해봐. 협력의 사회는 그리 멀리 있지? 알아! 네, 저희는 거꾸로 생각해봐. 세상도 나도 바뀔 수 있어 이를 선택했습니다. 이 책은 지금 와주신 여러분들과 저 같은 10대들을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책은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대세로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 혹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명제들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책입니다. 저희는 지금 여러분들께 현재 과열된 대한민국 경쟁 사회의 진실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지금도 저희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도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 13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난 후에도 우리의 하루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늦은 시간에도 학원 앞 거리에는 승용차가 즐비합니다. 학원은 북중한 유리문에서 교복을 입은 아이들을 줄줄이 토해내고 하루 종일 건물 안에 갇혀 있었던 아이들은 겨우 만나게 될 바깥 공기를 크게 한번 들이킬 틈도 없이 밝게 코팅된 차차 안으로 다시금 밀듯 들어갑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잠자리에 들기에도 늦은 시간이지만 아직 우리의 하루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보냈으니 하루치만큼의 숙제는 자가 증식하듯 늘어나 있을 테고 하나의 머리를 치면 또 다른 머리가 나오는 히드라처럼 시험은 연달아 계속될 테니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모두가 공감하실 만한 일화 한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아 잠깐만 일로 와봐. 왜? 아까 수업 시간에 자가지고 필기 하나도 못했는데 니 것 좀 쉬어! 나 잤어. 니 것 좀 보여주면 안 돼. 잤다고. 안 했다고? 안 했어? 잤다. 미안. 다들 해보셨죠? 저 다 알고 했는데 사실 저도 해봤거든요. 해봐서 잘 알죠. 이렇게 친구를 잃곤 합니다. 혹시 지금 계신 분들 중에 내가 20살이 되면 저기 있는 대학교에 가고 싶다 하시는 분? 와, 진짜 제가 다 들어주실 줄은 몰랐어요. 3분의 2 정도 드실 줄 알았는데 정말 거의 다 들어주셨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는데 저희가 이러한 무한 경쟁 속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소위 서울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는 약 3% 정도뿐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눈 돌릴 새 없이 앞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옆의 상황도 보지 못한 채 나만의 미래를 위하여. 저는 제 가까운 친구들을 밀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현실은 자꾸만 밀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누가 경쟁이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 했나요? 적자 생존이라 했나요? 우리가 실제 하는 경쟁은 시험 점수 경쟁이자 암기력 경쟁이지 진정 자신의 내면을 발전시키고 진정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경쟁이 아닙니다. 무한 경쟁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불안감을 떨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상상해 보셨나요? 피할 수 없다면 지겨라! 라는 말이 어떨 때는 슬프게 들리는군요. 모두들 경쟁에서 이기면 된다. 그러면 너도 승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승자가 되기 위한 길은 이미 획일화되어 있어 모든 사람이 다 1등이 될 수 없고 모든 아이가 인류 대학, 인류 직장에 갈 수는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사회는 팔꿈치 사회, 즉 옆 사람을 팔꿈치로 밀쳐내야만 나의 생존이 보장되는 치열한 경쟁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경쟁에도 이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격이나 품질 개선, 서비스 개선 등 자유로운 경쟁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는 혜택은 많아집니다. 기업들은 서로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는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과연 경쟁이 없으면
우리는 발전을 하지 못할 것인가? 경쟁이 없다면 아무런 발전도 없고 정체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저희가 이런 편견을 깬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IMF 시기의 금모으기 운동인데요. 이는 경쟁이 아닌 서로서로 협력을 통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위 그래프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정도를 시기별로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위 그래프를 살펴보자면 서로서로 경쟁을 하여서 상승시킨 수치보다 서로서로 공생공락하여 협력한 시기의 경제 성장률이 더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하여 모두가 공생공락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희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첫째, 획일화된 길의 가짓수를 늘려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외 사례에 따르면 여러 대학이 각각의 특성화된 분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한 곳으로 집중될 우려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소위 대학교 타이틀을 보고 한 대학에 집중되는 현상에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우리나라는 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비슷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공의 기준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에 따른 지극히 주관적인 것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둘째,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의 사다리형 질서가 아닌 원탁형 질서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나란히 상위권을 차지한 두 나라, 핀란드와 대한민국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한 피사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성취는 경쟁의 결과이고 핀란드 교육의 성취는 협동의 결과이다. 우리보다 더 적은 시간을 공부하고 시험을 적게 보면서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핀란드. 또 최소한의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연스러운 토론을 통해 더 많은 것을 깨우치게 하는 핀란드 교육의 경쟁력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근본적인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물론 핀란드의 교육이 모든 나라가 따라야 할 본보기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더 나은 우리 사회가 될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획일성과 경쟁, 반목과 전쟁이 난무하던 시대는 가고 다양성과 화합, 공존과 더불어 사는 삶이 최대의 가치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미 생명체는 태고 전부터 체득하고 겪어왔던 방식의 가치를 세상은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평생 동안 생존 경쟁만 하다가 삶의 에너지를 다 뽑힌 채 수동적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매 순간 더불어 사는 기쁨 속에 자신의 행복과 사회 행복을 동시에 찾으면서 능동적 인생 경영을 하다가 아름답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이자 그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몫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과연 저희가 이렇게 주구장창 말하는 협동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걸까요? 저희 사회에서 이런 협동의 사례를 찾아볼 수나 있는 걸까요? 협동이란 게 참 너무 이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학력 향상 프로그램이라는 건데요. 반 단위로 반 안에 있는 학생들이 한 명은 선생님이 되고 한 명은 학생이 되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 토론하며 상호 보완하면서 학력도 높이고 그리고 친구들 간 돈독한 우정도 채우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앞서 발표했었을 때 가장 큰 문제로 꼽았던 것이 개인과 개인 간의 경쟁이었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경쟁은 타인을 밀쳐내고 나만의 삶을 위해, 나만의 미래를 위해 타락하고 피폐해져 가며 서로 싸우는 힘겨운 싸움입니다. 하지만 협력을 함으로써 우리는 좀 더 향상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시험을 쳐서 이 시험지처럼 4문제 중에 3개를
다 틀렸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한탄할 것입니다. 나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나는 친구들보다 못하는 거지? 내가 올림픽 차려서 그런 건가? 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런 발표처럼 팀별로 해서 하는 활동에서 만약 승패 결정이 나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패했다 하더라도 애들끼리는 수고했어,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열심히 했잖아, 다음에 또 잘할 수 있어. 즉 이 말은 즉슨 협동을 해서 비록 패했지만 그만큼 자기는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은 우리 삶에 많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지금 저희 팀의 발표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를 끝으로 이 사회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 프로그램처럼 저희의 마음가짐처럼 조금만 더 노력하고 바꾸기를 원한다면 이 협동하는 사회는 멀지 않아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상 저희 책담대 팀의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